경기 북부 탑뉴스 오세환입니다. 지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승우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수료하시고 또 국가정책 전문가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정치에 입문하신 이유와 또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직장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걸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1월 국방부에서 군 병력 10만 5천 명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무 대안도 없이 저렇게 정예 부대를 감축할 수 있을까? 저는 심히 의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국책자문위원으로서 자문자의 위치에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 답답함을 선배 의원님들과 토로한 결과 이승우 자네가 출마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어서 제가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렇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을 선택을 받은 다음에 입법을 함으로써 인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배님 조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저는 구국의 일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의 활동 이력을 보면은 2001년부터 한 7, 8년 동안 저는 종교가 개인의 인격 성장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강연과 세미나 활동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8월경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출마했으니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자 분과의 의정부에 소속을 하고 수도권과 전국에 필요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얻어서 당선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경에 국가발전연구원 종교정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 관련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종교 정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18년경에는 자유한국당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저에게 부여해 주셔서 한국당에 있는 선배 국회의원님들과 정책 협의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선이 훼손되고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2019년도 12월경에 고민한 끝에 10회에 해당되는 보수 통합의 당위성, 필요성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전 대표님과 또 이재호 국민연합 대표님께 그 보고서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두 분이 들으시고 참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로 얼마 있다 보니까 바로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대단히 기뻤습니다. 비록 미천한 저의 짧은 식견이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발전사에 조금이나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구금의 일념으로 정치를 하신 만큼 이번 선거 출마에도 각오가 남다르실 텐데요. 이번 선거에 어떤 각오로 출마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허구성을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또 안보에 대해서 실망을 끼친 것만이 아니고 그 정의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용기와 또 애국심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고 결심으로 굳어져 저도 이제는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그런 각오이신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후보께서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선거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시민들을 만나본 소감, 분위기 어떠신가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작년 8월 달쯤에 여기 장현 별내 다닐 때는
여러 가지를 이유를 들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냉담하던데 조국 사태 이후에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저를 자유한국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소리 지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역을 다니는데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힘도 났고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도로 돌아서고 또 자유한국당에 냉담했던 사람들이 친자유한국당으로 변화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에서는 이 페이스로 좀 더 열심히 뛰면 우리 남양주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네, 또 그런 분위기를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께서 또 많은 공약들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셨을 텐데요. 중점적인 공약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 뭐냐?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고집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 30, 40대 층에서 생업으로 활동해왔던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한 3년 동안 얼추 한 40여만 개 무너진 것 같습니다. 2인, 3인 가족을 볼 때도 80만, 100만 인구가 일자리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작년에는 2인 또는 3인 가족에서 300만의 자영업자가 몰락했습니다. 벌써 한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5,200만 중에서 뭐 8%, 9% 해당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침묵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것은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인세 5% 인하해 주면 그 5%만큼 수입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인들이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고 자기의 기업을 살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야말로 그 눈물겨운 노력이 이제 생산으로 이어지고 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또 개인소득세 5%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소비를 좀 늘리고 그것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또 기업의 일자리로 연결돼서 기업의 경제에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개인소득세, 법인세 5% 인하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법으로는 미혼모 출산 지원법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1년에 50만 명씩 낙태 인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귀한 생명을 죽인다는 그것도 죄책감을 미혼모가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생명을 죽일 수 없지. 어린 생명을 낙태하지 말고 출산해라. 그러면 국가가 그 아이를 전부 다 국민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그 미혼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 생계의 곤란을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책임져 주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8개월 정도 아이 출산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한 입원비 다 지원해 주고 또 아이가 출산되면 의사 선생님에게는 출산 기금으로 주고 낙태 인구를 50만 명씩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대국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34만 명씩 매년 그 출산화가 생산되는데 이게 만약 낙태 인구가 출산화가 된다면요 8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인구 대국이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해마다 이게 10년이 지나면 500만 인구가 출산화가 늘어나는데요. 거기에서 50조 원씩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23조 원 정도는 영유아 교육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27조 원이 국세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아들은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돈이 아까 23조 원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국세가 27조 원이 남으니까 국가로 볼 때는 인구 늘어나줬지 생산 인구 늘어나줬지 일거양득 삼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유아 산업 발달로 인해서 직접 일자리만 1년에 60만 개씩 늘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일자리가 150만 개 늘어나는 이것을 최소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210만 개의 일자리가 10년 후면 늘어납니다. 그러면 해마다 적어도 21만 개씩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또 국민 숫자가 늘어나지 이런 일거 이득 삼득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미혼모 출산법은 국가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조장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고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동성애로 멸망한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발전해도
성문화가 무너지는 나라는 국가가 존립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했지만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면서 서로가 불신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이 동성애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가정 파괴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일절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동성애 조장 행위 금지법을 발의할 겁니다. 육가원 여러분,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를 1년에 에이즈 치료비용으로 1,000억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개인의 삶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제가 내걸었고요. 네, 그럼 더불어서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두 가지만 앞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양주 지역은 출퇴근 전쟁이 1, 2년이 아니고 한 30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먼저 고속도로 만들어서 길을 뚫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소홀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진저, 별내, 서하남 고속도로 신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평내, 금곡, 산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양정이라는 길목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덕소대교를 만들고 덕소대교를 통해서 서하남으로 미사리를 통해서 서하남으로 빠져가게 하면은 그동안에 구리대교로만 몰리던 차량들이 분산되니까 이제는 구리대교 병목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내동, 별내, 의정부, 양주, 포천, 진접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구리대교로 가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됩니다. 그럼 저쪽에 평내 또 금곡 산흥에서 오는 차량들이 덕소대교로 빠져나가니까 차량이 분산돼서 깨끗이 정체 현상이 풀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거냐? 바로 올해 7월경에 제가 국회의원을 당선케 해주면은 바로 국회에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월경에는 국회 안건으로 만들어서 예산으로 타올 예정입니다. 내년 봄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약이 있는데요. 밤섬 청년 벤처 산업단지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암사에서 밤섬까지 새로운 전철이 뚫립니다. 그건 이미 공약화됐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밤섬이 풍양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암사 종점역이 되는데 당국에서 별내를 통과해가지고 밤섬 즉 풍양역을 거쳐서 오남역과 진접역으로 갑니다. 그럼 4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바로 밤섬 지역에 있는 풍양역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강북에 여러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주, 포천, 남양주, 동두천, 양평, 가평에 좋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의 두뇌들과 기업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밤섬에 벤처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업인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고 청년의 두뇌와 인력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배드타운 도시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양주가 강남북에서 청년들과 기업인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기업을 창출하고 국고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시키는 그야말로 재물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정책에도 합당하고 또 청년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데도 합당하고 꼭 제가 이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입성하기 위해서 첫 관문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가정책 전문가로서 국가발전연구원의 종교정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현역 의원님들과 같이 정책 토의를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사실상 제가 건의해서 만드는 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후보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만들고 입안도 하고 공약하는 데까지는 기초 소양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발빠르게 공약화하는 것을 만들었고 공약을 현수막에 다 내걸었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님들 그분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저는 공약이 있습니다. 확실한 실천 공약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공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약만큼은 내가 주특기구나, 내가 장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책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약은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종파별 딱 맞춤형 공약이기 때문에 딱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했더니 다 요거 공약 등에 찍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게 저의
강점입니다. 네, 그런 또 경쟁력이 잘 예. 발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과 유권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와 또 안보, 외교에서 많은 실정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을 언제까지 침묵하고 참고 견디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을 갈아제낄 수 있는 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투표권이 바로 주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갈아치우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한 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저 이승호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영업자를 눈물 뽑게 했던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공약들은 바로 우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살아있는 공약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누군가를 꼼꼼히 공약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체크해 보시고 꼭 저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공약을 실천해서 여러분께 늘 원래 보고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교감하는 가운데 이 지역을 살리는 정치인으로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유권자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님. 예. 지금까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승우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